쪽파 생산량이 줄면서 충남도가 새로운 재배 방식인 수경 재배법을 도입했습니다. 비용은 줄고 수확량이 늘어 농가의 반응이 좋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소방관 사칭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위조 명함까지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여성이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산의 한 온실 식물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온실 6개 동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은 전국 최대 쪽파 생산지인데요.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일손 부족 문제 때문에 농가에선 쪽파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쪽파 재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예산군의 한 쪽파 재배 농가입니다. 허리 정도 되는 높이에 설치된 틀 안에 초록색 쪽파가 자라고 있습니다. 작물을 땅에 심는 대신 흙 사이 호스를 통해 물과 영양분을 뿌리에 직접 공급하는 수경 재배 방식입니다. 기존 토양 재배와 달리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서서 일할 수 있다 보니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서가지고 허리만 그러니까 서서 이제 직접 이렇게 파종을 이제 직접 하고 수확도 직접 뽑을 수 있고 그런 점이 굉장히 용이해서 이제 크게 뭐 힘도 안 들어가고 1인 체제도 이제 가능한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토양 재배의 단점인 연작 피해도 없어 휴경기 없이 재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 2회에 그쳤던 수확 횟수가 4배 가까이 늘면서 농가 소득도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출하할 때 쪽파에 대한 그런 시세라든지 이제 매번 가격이 다르긴 한데 변동이 큰데 그렇게 이제 가격이 이제 높거나 그렇게 할 때 내가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트롤이 직접 가능한 그런 게 장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득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일손 부족 문제로 농가에서 쪽파 재배에 어려움을 겪자 지자체에서 새로운 재배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폭염이 열대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했고 집중호우 그리고 극한호우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상 속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남 농업기술원은 사업비 약 26억 원을 들여 기존 쪽파 재배 농가에 수경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쪽파 재배 면적을 전국 최대 규모인 9만여 제곱미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안정적인 종구 공급을 위해 자체 종구단지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쪽파가 이제 충남에서 이제 가장 큰 면적을 이제 1, 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토경에서 이제 시설로 전환하고 있고 또 시설에서 수경 재배로 이제 또 전환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쪽파 재배 면적들을 수경 재배를 도입함으로써 전국에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후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재배 기술이 안정적인 쪽파 생산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에서 소방관 사칭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천안에서 실내 인테리어 업체에 본인이 소방관이라고 속인 뒤 5,500만 원 상당의 방화복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천안 서북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소방관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소방관은 구매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홍석의 한 음식점에서도 소방관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충남소방본부 공무원증을 보내주고 57만 원 상당의 장어를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내에서 사칭 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용의자를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설날 지인의 누나를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월 29일 천안시 동남구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의 동생 C씨와 친해졌고 B씨와도 친분이 쌓이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당일 C씨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밤 10시 50분쯤 아산의 한 온실 식물원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온실 8개 동 가운데 6개 동이 불에 타 재배 중이던 화훼, 집기류가 소실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3천여 종의 원예, 관상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온실 식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실 배전반의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현장 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굿모닝 충청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활동방해는 대전 48건, 세종 30건, 충남 111건, 충북 25건 등 총 2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모욕 명예훼손이 159건, 상해폭행 85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 8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면 출석 정지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48건, 세종 21건, 충남 72건, 충북 55건 등입니다. 퇴학은 충남에서 4건, 대전과 세종에서 각 1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의무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조치 없음은 대전 3건, 나머지 3개 시도는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 총 3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소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백 의원은 서희초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됐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침해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성폭력, 영상합성 등 중대한 침해가 늘어난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통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개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도내 15개 경찰서 등에 선거 경비 통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유세 현장 경비와 주요 인사 신변 보호 등을 통합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선거 당일에는 모든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는 가포 비상근무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지역 대표 수산물인 쭈꾸미의 자원량 회복을 위해 나섭니다. 태안군은 올해 마건포와 하간포 등 7개 해역에서 쭈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2억 원을 투입해 7,500여 헥타르 면적의 해역에 23만 3천여 개의 산란시설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시설 조성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 시설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한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유원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를 집중 단속합니다. 예산군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유원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와 배달 전문 음식점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부 위생 관리 상태와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예산군은 미신고 영업행위와 보건증 비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지난달부터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평일 야간과 새벽 시간에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동아 어린이집을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보육교사를 채용했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홍성군에 주소지를 두거나 직장을 다니는 보호자의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입니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태안해경이 오는 8월까지 수상레저 위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무면허 조종과 주취 운항, 승선 전원 초과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태안해양경찰서 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60건입니다. 서산시가 지난 3월부터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을 추진해 다수의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산시는 배수로 정비 56건 등 모두 101건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2차로 관련 민원 80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뒤 해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기존 시청사에만 설치했던 텀블러 자동 세척기를 지난 4월 공공시설 25곳에 추가 설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텀블러 세척기 전체 이용 건수가 4만 7천 건을 넘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시청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약 1만 6천 건에서 지난달 3만 7천여 건으로 2.3배 증가했습니다. 당진시는 시민 참여형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일회용컵 제로 청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시술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나이와 소득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지원 횟수는 출산당 25차례로 금액은 본인 부담금의 90%,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여자는 최대 200만 원, 남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홍성군 보건소에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오는 26일부터 7일간 숙박업 공정요금제를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기간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추진됩니다. 공정요금제에 참여하는 숙박업소는 관내 숙박업소의 50%가 넘는 77곳이 참여하며 서산시는 참여업소의 인증 표찰과 홍보물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민원 접수 시 조사 요금표와 비교해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생명지킴이 신고보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중증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홍성 국민입니다. 신고자에게는 건당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되며 연간 지급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신고는 홍성군 보건소에 하면 됩니다. 홍성군은 포상금 제도와 함께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이 경로당 8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합니다. 예산군은 경로당 전기료와 냉난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오는 10월까지 도비 포함 사업비 4,300여만 원을 들여 상성리와 상항리, 무봉리 등 경로당 8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경로당 태양광 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태안군은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과 취약계층, 다문화 가정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확인, 전월세 시세 분석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